자, 오늘 시장에서 특히 강하게 움직인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10월 13일인데 예전에 전 영상에서 제가 연휴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세계적으로 전력난이 심각하고 중국, 인도, 뭐 레바논 전부 다 전력 때문에 난리들인데 이 전력에 관해서 난리가 나는데 전기주들이 시장에 안 움직인다? 원전 관련주들이나 전기 관련주들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연휴 때 전기 관련주에 관해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역시 전기 관련도 움직이죠. 자, 오늘 이 프랑스 등 여러 유럽 국가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등 10개국 장관이 유럽은 원전이 필요하다고 공동 기고문을 냈습니다. 유럽 10개국 경제에너지 담당 장관 16명이 유럽에서 원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공동 기고문을 11일 현지 시간 유럽 각국 신문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사실 우리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발표하면서 석탄 이런 거 잘 안 쓰겠다는 얘기죠. 화력발전소 즉 너무 이제 환경오염이 심하니까 이걸 안 쓰는데, 이거 안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바람에 중국의 경제, 그 전력난, 인도, 뭐 전부 다 난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력이 새롭게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원자력계 전문지 세계 원자력 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핀란드 등 유럽 10개국 장관들이 우리 유럽인은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프랑스의 일간 르피가로, 그리고 스페인의 일간 엘파이스 등에 실었다고 합니다. 원전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이제 폐쇄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분위기가 가는데, 16명의 장관은 기고를 통해서 기후변화 위협으로 저탄소 사회를 전환이 시급한 시점에서 원전은 기후변화 대처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도 핵심 역할을 하나 이 탄소 배출이 없는 다른 발전,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뭐냐면 태양광, 풍력 이런 거죠. 하지만 얼마 전에 유럽에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갑자기 풍력으로 발전하는 전기가 부족하고, 이러다가 해안 뜨면 태양광으로 이 생산된 전기가 부족하니까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에너지 수요를 지속해서 충족하려면 원자력이 필수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인위적으로는 인류가 전기를 생성할 수 있는 이런 무기가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미 유럽의 탄소 배출 없이 발전시킨 전력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원자력의 또 안전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60년이 넘도록 유럽 원전 산업은 신뢰성과 안전성을 입증해왔고, 유럽 14개국 내 126개 원자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강도의 규제를 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원자력의 안전성에 관해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원자력 산업을 통해 유럽 연합 내 일자리도 많이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죠. 자, 유럽 원자력 산업이 글로벌 선도 사업이고 유럽에서 100만 명에 달하는 숙련된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전을 통해 고부가치 산업을 발전시키고 수천 개의 숙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적 포부를 강화하면서 유럽의 에너지 주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간 에너지 가격이 많이 급등했죠. 자, 그러면서 시장에선 대성에너지라든가 SH화 뭐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배송받고 있긴 한데,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당연히 미국도 이 증산을 통해서, 러시아도 천연가스의 증산을 통해서 에너지 가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주가도 변동량이 심하지만 전력난은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는 조금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대유행으로 인해서 침체에서 좀 더 벗어나면서 이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자, EU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화석연료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 즉 이제 석탄 이런 거 쓰지 말고 풍력, 태양광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 에너지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자, 좋은 생각이긴 한데 인류에게는 전기가 부족하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국제유가가 2014년 이후에 처음으로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다고 제가 얘기했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상업거래소 11월물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이 전날보다 1.17달러 오른 배럴당 80.52달러로 마감하는, 국제유가도 사상 최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 더해서 증산 속도도 지금 유지하는 거죠. 더 올려야 되는데, 지난해 10월 말 이후로 125%나 급등한 수치인데, 이게 서부 텍사스 원유가 종가 기준으로 80달러 넘은 게 2014년 이후에 처음이죠. 원유 공급 부족 우려가 유가 상승 요인으로 꼽히는데, 오펙 플러스 같은 데서도 이 유가 고공행진하는데도 우리 석유 안 늘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석탄과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석탄과 천연가스, 태풍 등 자연재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중국에 큰 홍수가 났다고 그랬죠. 근데 하필이면 석탄을 제일 많이 캐는 지역에 나가지고 60개 공장이 잠깐 셧다운 됐습니다. 자, 일부 생산시설을 가동 중단으로 촉발된 공급 감소를 하고 북반구 겨울철을 앞둔 수요 증가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가격이 급등했고, 미국에서 천연가스 가격은 6개월에 2배를 떴고 유럽에서는 3배 가까이 폭등했죠. 엄청난 이 에너지 대란이 오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대란이 미치는 영향이 식량 가격에도 왔습니다. 자,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30포인트로 2011년 이후에 9월 이후 최고치. 생산에 전력이 많이 소모되는 알루미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영향을 받는 거죠. 최근 전력난에 덩달아 급등했습니다. 알루미늄 가격 또한 런던 거래소보다 전날보다 3.6% 오른 톤당 3,072달러, 엄청난 거죠. 2008년 7월 이후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전에 이 워렌 버핏과 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은 참 현명하신 분들이죠. 자, 투자의 기대 워렌 버핏과 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나트륨을 활용한 소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친환경 에너지 발굴, 투자로 이끌어온 게이츠와 버핏이 이 차세대 원전 구상을 에너지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합니다. 참 미래를 잘 보시는 분들 같지 않아요? 이런 대란을 예비해서 소형 원자로를 벌써부터 준비하고 예견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들이 건설할 차세대 원자로는 345메가와트 규모이고 소듐 냉각 복수로, 그러니까 SFR 방식인데 소듐 냉각 고속로가 기존 경수, 중수를 냉각제로 이용하는 기존 원자로와 달리 나트륨에 소듐을 냉각제로 쓴다고 합니다. 원전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다시 연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핵연료 활용률을 60배나 높였고 폐기물의 양과 독성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꿈의 원전, 즉 4세대 원전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대단하신 투자가들이자 정말로 존경을 받아 마땅한 이런 분들이 아닌가 싶고, 자,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월 소형 원자로 SMR 이 영상이 제가 예전에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자, 모든 장비가 원자로에 다 들어간 상태로 수전에 작동하게 되는데 사고가 나도 주변을 물로 연료시킬 수 있고 특히 액체 나트륨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냉각제로 쓰게 됩니다. 물보다 무거운 나트륨을 냉각제로 쓰면 천연 우라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라늄 238을 연료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영상도 한번 찍어드렸고 시장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오늘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했죠. 자, 이 원전 관련주들이 8%, 12%, 14%, 5%대 다 올라갔고 전기 관련주들도 당연히 원전 관련주의 일부분이고 또 이 전기 관련주는 제가 남북경협주의 일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남북경협주들도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전기주들 섹터가 굉장히 좋았는데 자, 오늘 저녁 때 영상에서는 이런 원전 관련주들과 전기 관련주들에 관한 기술적 분석, 재료를 봤으니 이제는 기술적으로 봐서 우리가 이 종목들을 과연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사야 이게 좋을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나름 좀 괜찮았고 종가 기준으로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거의 멈추지 않죠. 시간별 투자 동향을 보면 하루도 안 빠지고 애들이 매도하는데 오늘은 기간의 강력한 방어로 인해서 코스피 시장이 좀 좋았고 0.96% 종가 마감했고 코닥 시장은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기간 돌아왔고 좀 이게 계속 한 방향으로 들어오면 좀 계속 들어와줬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잘 들어와줘서 오늘 코닥 시장이 1.42% 반등해졌고 자, 이 지수 차트를 보면 이렇게 주봉에서 60주선 회복이 중요한데 제가 항상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60선 위에 올려놔야 이렇게 돌아나갈 수 있는데 일단은 간신히 살아나고 있고 역시 코스피도 주봉에서 60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내모레 이틀도 좀 반등해져서 모든 투자하시는 개인 분들이 조금 시장에서 웃는 모습, 그리고 주식이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